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네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반복되는 역사, 큰 늪에 빠지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잠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금요일날 급락을 한 상태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선물 시장 주봉이고요. 2016년에 큰 조정이 끝나고 지금 그 이후로부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했던 이 꼬리를 떼고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추세선이 그어지거든요. 결국 이러한 추세대가 만들어집니다. 상승 추세대가 만들어졌고 이때 이거를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시장을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 꼬리를 포함해서 추세선을 하나 또 그어놨어요. 이거는 정말로 깨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긴 한데 일단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았죠. 결국 계속 저항을 맞았습니다. 여기서도 이 위를 뚫고 와줬으면 좋았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에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추세선을 여기 있었던 이 꼬리까지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좀 그어봤는데 이것까지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을 저번 주 주봉에서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지지를 받았어요. 이때도 다 지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탈도 아니고 갭으로 이탈했어요. 갭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갭이거든요. 갭하락으로 이제 그냥 바로 이탈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종가도 마찬가지로 그 밑으로 그냥 마감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일봉으로 돌아오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주 초에 한번 이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꼬리를 달고 종가상 그 위로 마감을 시켜놨었어요. 주 초에, 저번 주 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위로 이제 그냥 다시 올라가는가 싶었다가 금요일날 급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저렇게 주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2016년부터 만들어진 이 상승 추세는 꺾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승 추세들을 완전히 이탈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추세 전환의 시작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그리고 내년 초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이렇다. 미국 시장이 꺾이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이 꺾입니다. 미국 시장만으로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그때쯤부터 7월 말이었나요? 회사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언론에서 계속 회사채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외신 내용을 번역을 해서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그 현지 그 자체 언론 매체에서도 회사채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의 그 발언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 2018년 12월 12일 저번 주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일단 옐런 전 연준 의장은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우려를 했는데요. 이게 CNBC 방송 11일 날 방송이 됐던 겁니다. 일단 옐런 의장도
레버리지론에 대한 우려를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규제 당국은 그런 문제에 금융 시스템 전반이 아닌 개별 은행에 대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미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뭐 규제를 해서 막는다? 그건 무의미하고요. 이미 10년간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레버리지론 자체가 채무가 이미 많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인수하려는 기업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걸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인수하려는 기업의 자산,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데, 제가 하워드 막스 하편에서 38번 영상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잘 들어놨습니다. 보통 인수자금을 마련할 때 인수자금을 많이 마련하려면 결국에 인수하려는 기업 자산의 가치가 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재무제표를 수정한다고 했었죠.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서 더 많은 인수자금을 확보를 한다는 그런 예시를 제가 다 들어놨었고, 이미 실제로 그것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38번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그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레버리지론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실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전 의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론 시장을 가리켜서 이런 대출과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한다. 그리고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가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그 교훈을 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유동성 장세로 마치 그 경제가 정말로 회복된 것처럼, 그리고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좋은 날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착각이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었죠. 이것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내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런 시기가 계속 될 거다. 앞으로 낙관적인 일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그 환경에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이런 환경의 배경. 저금리라고 그랬죠, 저금리. 이 저금리가 만든 이 환경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저금리에서 금리를 정상화하면 실질 경제가 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요,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실질적인 회복인지 아닌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GDP요? GDP로 확인 못해요. 제가 이건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금리 상태에서의 그 GDP 성장,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경제 상태가 회복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금리를 정상화했을 때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정상화했을 때도 경제가 계속 잘 버틴다? 꾸준히 그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 연준을 포함한 많은 정책 이반자들은 그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런 경제 회복들을 정말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옐런 의장은 끝나지 않은 규제 어젠다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여전히 구멍이 있고 규제 후퇴가 있다. 이 규제 후퇴라는 얘기도 하워드 막스 그 38편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그 은행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그 규제를 어기고 어떤 식으로 지금 후퇴시켜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한마디로 지난 2008년에는 개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대출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기업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옐런 전 의장은 상황이 개선됐지만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이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는 낮고 지난 수십 년간 머물렀던 것보다 더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에서 2.25%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연준은 최소 5%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잖아요.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이는 향후 이제 위기에서 역사적으로 해왔던 것보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채 관련, 레버리지론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상을 여러분들은 그 하워드 막스 하편으로 방송드린 38편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점점점 금융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이고 통찰력이 생기면서 같은 영상이더라도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무심코 지나쳤던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기준금리와 그 장단기 금리 차트를 같이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빨간 선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빨간 선은 기준금리고요. 그리고 지표는 우측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은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파란색. 경기 침체마다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바로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또 금융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 또는 금융위기가 이제 나타났던 부분이고, 매번 이 시기마다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다시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죠. 여기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경제를 계속 자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 판단 아래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다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항상 금리를 올릴 때 연준의 그 FOMC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경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GDP 성장을 얘기하고요. 실업률을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매번 침체에 빠지죠. 매번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금리 상황에서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침체를 겪고 난 뒤에 저금리와 그 유동성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경기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정상화했을 때만이 정말로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지난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예외 없이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100% 확률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긴축 발작이 일어나서 침체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빨간색 금리 차트잖아요. 기준금리 차트.
기준금리 차트가 계속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0으로 수렴된 이후에 다음 그 위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 고점을 대충 3%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왔는데, 지금 상태로라면, 그리고 최근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3%를 찍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이 0을 깨고 가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보세요. 미국 그 장단기 금리 차트와 기준금리 차트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걸 딱 반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 가치처럼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침체에 빠진 이후 금리를 올릴 때 그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가 거의 최고치, 그 사이클의 최고치. 한마디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 환경이라는 뜻이죠. 이 시기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흐름에서는 내년에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된다면 그 시기가 아마 기준 금리가 고점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를 더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라는 건 바로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발생된 그 연준의 그 발언, 한마디로 연준의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그 언론 매체에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뭐 한두 차례 올리고 말 것이다, 또는 더 이상 올리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그때 잠깐 반등이 나왔었는데, 금리가 오르다가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소식입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큰 자금을 투입하신 분들은 금리 다시 안 올린대,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는 뜻은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올라야 경제가 좋다는 뜻이에요.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저금리는 불황을 나타내는 그 시기잖아요. 저금리라는 게. 저금리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금리는 경제가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린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올리는 겁니다. 근데 또 내린대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불황으로 빠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 그 방송에 대한 그 댓글들을 보니까 커뮤니티 관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10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댓글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그 경제나 다른 그 공간처럼 그냥 일방적인 뭐 댓글만 달리게, 그리고 그냥 뭐 인사치레 이런 댓글보다는 하나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또 하나의 그 정보 교류 창구로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저의 뜻을 잘 이해를 해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댓글들을 통해서 저도 공부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댓글들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창구 역할을 한다면, 댓글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또 하나의 정보 교류 창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혹 그 종교 관련,
그리고 극단적인 그런 뭐 비관론, 그리고 음모론,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양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금융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건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인신공격이나 그리고 뭐 욕설 비슷한 것들, 그리고 반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은 인격 미달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다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미 많이 차단되신 분들이 한 몇십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군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댓글을 못 달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영상이 막 30분, 40분 되는데 영상 올라가자마자 1, 2분 만에 뭐 싫어요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같아요. 제가 차단하신 분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건전한 교류의 창고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메일을 통해서도, 개인 메일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 광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광고를 붙여라.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광고는 이미, 제가 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심사는 이미 다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제가 언제든지 광고를 달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근데 광고를 달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공유했던 그 정보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시장 상황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정보가 정말로 좋은 정보였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라고 저는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조금 미뤄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어쨌든 달게 되면은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수익은, 순전히 저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아니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중에 일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윈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댓글 커뮤니티 관련으로 해서 만약에 광고가 붙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올라왔던 그 영상, 대체적으로 제가 한 일주일에 3개 영상을 올리니까 4주로 따지면은 12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12개의 영상에 여러분들의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좀 환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서는 저도 감사의 표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환원을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광고를 왜 안 붙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뚜렷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없었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광고는 붙일 수 있지만 아직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붙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광고를 붙인다고 해도 처음 도입부만 붙일지 아니면 뭐 중간에 나오는 광고들도 붙일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인트로 쪽에는 괜찮지만 중간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이 딱 떠버리면 맥이 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한 뒤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매달 말이나 매달 초에 댓글을 통해서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수익의 일부를 환원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저의 의견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주 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환원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메일로, 특히 메일로, 그리고 지난 영상의 댓글로 그 법정 은하 구매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는 현재 그 KPMAX에서 그 판매하는 그 법정 은하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지금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고, 그리고 이미 신뢰도가 보장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곳을 추천을 해드렸고, 뭐 개인 1대1 거래나 아니면 공동 구매가 아닌 이상 여기가 가장 쌉니다. 신뢰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8년이었기 때문에 2018년 메이플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 그 2018년 메이플은 이제 더 이상 발행이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2019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2019년 메이플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분들은. 그래서 KPMAX를 이제 가보시면은 이거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버란을 클릭을 하면은 밑에 이제 각종 그 은하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지? 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9년 메이플로 바뀌었죠. 그리고 메이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수집용은 비쌉니다. 수집용 사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보험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장 저렴한 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1,760원이네 하나에. 그리고 25개 단위로 사면 하나에 21,680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2,000원, 21,0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은 시세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9년도 발행이기 때문에 괜히 더 비싸게 돈 주고 2018년도 거를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뭐 2019년도 후반에 된다. 그러면 2020년도가 발행이 되겠죠. 그때는 2019년도가 단종이 되고 2020년도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발행되지 않는 것들은 조금씩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발행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